오늘 영예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앞에 그 발표자들께서 너무나도 깊고 신비로운 그런 영혼의 이야기, 종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죠? 예, 그림책입니다. 저는 그림책을 예, 저는 그림책을 잘 들리십니까? 네. 예, 그림책을 연구하느라고 저의 그 30여 년 성균관대학교 교직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깊은 이야기 이후에 이렇게 애들 동물 의나 그림책 얘기를 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연습되신 분들 자녀분들에게 그림책 많이 읽어주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그럼 그림책이 어떤 도서인지는 아시죠? 글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 도서, 어린이 도서인데요. 특히 이제 그림책은 좀 연령이 좀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싫은 그런 좀 이상한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잘 모르시고 읽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고 또 제자들도 이 주제로 논문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그림책은요, 이 뒤로 달리기라는 이제 그림책인데, 동물 의인화 그림책이고 굉장히 짧아요. 글도 아주 단순하고, 그림도 뭐 동물 의인화니까 그냥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좀 그렇지요. 그래서 누구도 이 안에 현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림책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고 그것이 결국은 PC주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PC주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뭐 처음엔 좋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차별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말의 표현이나 용어 사용해서 이제 이런 인종, 종교, 뭐 성차별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널리 퍼졌겠죠. 왜냐하면 소외되거나 억압받아온 집단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자. 가까이 좀 대고해 주세요. 잘 안 들리시죠?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크게. 제가 크게 말하지 못하는 게 약점인데 제가 아주 젖먹는 힘까지 잘해서 크게 해보겠습니다. 과도한 언어 통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백설공주, 이제 이 흑인 여성을 등장시킨 장면, 그 영화인데요. 그래서 흑인 여성을 백설공주라는 이런 영화에 등장시킨 나머지 그 결과 사실은 이 영화는 참패했습니다. 제목은 백설공주인데 백석인데 이 공주의 빛깔은 구릿빛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설이라는 이름을 그냥 가져갈 거라면은 백설 정말 흰 피부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야지. 이거는 흑설 피부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영화가 실패했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한번 좀 같이 좀 봐주세요. 이 그림책은 학교에서의 달리기 영주를 소재로 한 것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줄거리는 아주 단순해요. 이게 동물학교니까 동물들이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제 여기 얘가 나무늘보가 1등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나무늘보의 소원을 성취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훈훈하고 양보, 배려 이런 미덕이 돋보입니까? 그래서 인터넷 서평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그래서 거기에 서평들을 분석하면 이 주제어가 이제 도전 정신이 있다, 뭐 우정이 있다, 배려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자, 이게 어떤 그림책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빨리빨리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발표 영상을 녹화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표지만 좀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편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좀 걸린 거라서요. 자, 이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림책 수업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글과 그림을 아주 촘촘히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그런 촘촘히 읽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제지다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운동회 상황 잘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출발선이 있고 선수들이 여기 이렇게 이제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제 뭐예요? 달리기 시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탕하고 이제 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열심히 뛰어나가요. 여우. 이 여우도요. 사실은 달리기 굉장히 잘하네요. 작년에 달리기 시합에서 그 1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토끼도 그렇죠. 얘는 또 깡충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단계고 여기 타조도 아주 공주공주 달리기에서 또 1등을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나무늘보잖아요. 얘는 이제 사실은 나무늘보 하시잖아요. 달리기하고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재주가 없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 출전을 한 거예요. 옆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이제 앞장서서 막 달리고 있죠.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전날 이 나무늘보가 나도 달리기 시합에서 좀 1등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을 적은 그 글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수독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늘보에게 1등을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천천히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이제 힘써서 천천히 달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얘네들이 천천히 달려고 해도 나무늘보가 자기들은 이기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제자리에서 공중공중 뛴다든가 막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워낙에 얘는 느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뒤로 달리기 거꾸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얘네들이 뒤로 걷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응원하는 애들이 나무늘보야 어서 달려 어서 그래서 막 또 응원을 합니다. 지켜보던 동료들 모두 이제 나무늘보 파이팅 힘내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응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로 달리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느린 거예요. 나무늘보는 아무래도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위에서 응원하는 애들이 막 지루해져갖고 이제 잠을 잡니다. 풀풀 잠을 자게 돼요. 마침내는 이 착한 친구들이 이 나무늘보를 막 밀어줘요. 낑낑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나무늘보가 결승선을 받게 됩니다. 그 얘를 막 밀어주던 친구들은 다 피곤해서 이제 자빠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막 풀풀 지루해서 풀풀 자던 아이들이 일어나고 나무늘보 최고 막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걔가 이제 1등 석을 이제 받게 되죠. 달리기 1등, 나무늘보 1등. 다들 눈물을 불러 축하를 해줍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책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표의 제목이 어린이 그림책의 스며든 PC주의인데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죠? 양보하고, 그렇죠? 양보하고 또 희생정신이 돋보이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그렇게
참 그런 미덕을 가르치는 책이구나. 그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니까, 야, 여기 참 이 훈훈함 속에 함정이 들어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자, 달리기라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로제 카이와라는 분은요, 이게 이제 경쟁하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이란 이긴 자의 승리에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경쟁자를 서로 싸우도록 기회평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투쟁이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나의 자질, 이런 거 대상으로 하는 적대관계로서 진정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행해지는데, 이 때문에 승자는 그 특정 종목의 경기에서 가장 잘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의 규칙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스포츠에만 많은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그 실력에 따라서 어떤 재능에 따라서 스포츠를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이런 다양한 종목에 자기가 참여해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제 카이와는 이 놀이와 인간, 이 놀이가 특히 좀 경쟁하는 놀이가 인간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페어 플레이 이 정신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책에 그려진 달리기 경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같은 지금 이런 규칙하에 시작을 했잖아요. 같은 출발선에서 땡 하면은 이제 뛰어나가서 동일한 거리를 뛰어가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 아이가 이기는 거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을 보세요. 선수들은 여우 토끼 타조, 얘네들은 워낙에 달리기에 잘하는 애들이에요. 다양한 종목에서 달리기를 우승한 애들이라서 얘네들은 이제 이런 달리기에서도 한번 묵직한 거죠. 이 나무들보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 다만 달리기에 나가서 좀 1등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경꾼들은 이제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그렇게 특별한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얘네들의 행위도 한번 우리가 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인물들을 평가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규칙, 아곤이라는 경쟁놀이에서의 그 평가는 자, 힘껏 달려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딱 밟는 선수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수들, 나무늘보를 제외한 선수들은 갑자기 나무늘보의 소원을 기억해냈어요. 1등을 양보했어요. 물론 선의에서 나온 행위였지만 경쟁의 규칙을 임의로 어긴 거죠. 지금 달리기 시합을 나왔는데 그걸 얘네들이 중간에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적 평가를 한다면은 달리기 시합은 선수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선수는 승리하면은 심리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습득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상을 받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페어플레이. 이 페어플레이 정신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야말로 지금 이거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지금 이 달리기 시합이에요. 학교야말로 이 페어플레이를 가르치는 훈련의 장이고 또 페어플레이에 필요한 인내, 절제, 정직, 흥미, 성실, 책임감, 협력 등은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기저기 얘기를 들으니까 학부모 얘기도 듣고 하니까 요즘 지금 그 졸업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업식에서 백은상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학교가 그 다음에 또 우등상 이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제 제자의 그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런데 여자아이들한테만 아까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자아이들한테는 점수를 더 많이 준다고 투덜거리더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경쟁자들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친구의 기쁨을 안겨주는 행위에서 자기 승리를 포기할 리더를 찾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달리기라는 행위의 교육적인 가치는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늘보라는 애를 한번 좀 생각해보죠. 왜 나무늘보는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됐을까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건데 또 그런 걸 메모를 적어놨는데 또 친구들이 그것도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는지 뭐 나무늘보가 잘 보이는데요 든 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서는 억지로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늘보는 자기가 1등석에 올라가 서서 뭐 축하를 받긴 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늘보에게도 잠깐의 뭐 쾌락인지 뭔지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얘한테도 덕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 나무늘보가 다음에는 깡충 달리기 또 공중 달리기 이거 다른 친구들이 다 했던 달리기 시합들이에요. 나 거기서도 1등하고 싶어. 저기서도 달리기에서도 1등하고 싶어. 만약 그렇다면 친구들이 그때마다 나무늘보에게 1등을 양보해야 됩니까? 이러한 행위는 선수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거죠. 한 번 정도는 양보해 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냥 매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경쟁력의 원동력은 그것의 그 의미는 경기놀이의 의미는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응원하는 애들 봅시다. 지금 이제 선수들, 그 다음에 나무늘보, 그 다음에 이제 응원하는 아이들, 얘기로 캐릭터 분석이 이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라톤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뭐 가끔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담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달리기 경기에서 이 나무늘보를 응원한 이 응원의 행위는 사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친구들은, 응원하는 친구들은 지쳐서 그냥 쓰러집니다. 왜냐면은 이 나무늘보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응원할 때, 마라톤 할 때, 그것은 나름대로 사력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투지를 우리가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1등도 하지 못할 그런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시합에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의 무한한 자기 희생, 양보에 의해서 억지로 결승선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응원하는 자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 작가가 나무늘보 말고 다른 캐릭터를 좀 등장시켜서 좀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무늘보만의 그런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은 거예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스포츠들이 뭐 장애인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거니만 이 페어플레이 정신의 실종 이것은 지금 여러 군데서 특히 뭐 동성, 무슨 트랜스젠더가 등장하는 그런 경쟁 논리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까지 동물 의인화한 그 쉬운 그런 뭐 그림책에서 뭐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고 있느냐, 그냥 재미있게 그냥 웃으면서 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지적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림책도 엄연히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 뭐냐면은 별로 경계하지 않고 읽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동물들이 의인화된 아주 귀엽고 재미있는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다 보면 자연히 이런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이 아이들의 정신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미디어 중에서 그림책은 참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경계를 풀고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PC주의 세계관 안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 이런 것들과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역차별. 저는 그래서 이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가진 신앙적인 함의에도 한번 좀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기절, 이건 참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빌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달리기라는 행위를 신앙인들의 어떤 그 삶의 태도와 많이 비교를 하셨죠. 또 군사에게도 비유를 하셨고요. 자, 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가지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신앙인의 모습, 달리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작은 그림책을 통해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그림책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는 정말 힘껏 힘을 다해서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 선수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승선을 갖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연료관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